S&P 500을 사면 바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나스닥은 연초 이후 25% 올라버린 코스피에 비교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오일 메이저나 빅파마를 중심으로 이른바 고배당주들이 약진하면서 슈드 또한 한 달 만에 13% 가까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은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신이다 라는 말도 요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슈드 살 바에 예금을 든다라는 조롱은 갑자기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세 놈들의 성적표를 살펴보고 저희 투자 근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감기가 걸려서 조금 고생했는데요. 힘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코스피는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5년 2분기쯤 2300포인트였는데요. 어느덧 5500포인트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기세가 정말 무섭죠. 그러나 아직까지 제 주변에는 국장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은 분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것 빼고 다 오른다는 포모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얼마 벌었냐, 얼마 잃었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스피 상승일 198일 가운데 개인이 순매수했던 날은 42%인 83일이었습니다. 지수가 상승했던 때에 추격 매수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최근 상승기에는 상승일 101일 중 개인 순매수였던 날이 15%인 15일에 불과했습니다. 하락일에 순매수 흐름이 조금 더 강해졌고요. 그 원인을 종목이 아닌 지수에 베팅하는 ETF로 개인 자금 쏠림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5000이 하나의 구호처럼 만들어졌을 때니까요. 저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구리다 라는 접근이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배당 중심 장기 투자, 연금저축펀드에서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저에게 한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미국보다는 그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미국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 5년간 고배당주라 불리던 국내 정유사와 엑슨모빌의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동시에 적자를 기록한 때에도 배당에 대한 접근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물론 산업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국내 정유사는 정제와 가공 위주고 미국 오일 메이저는 업스트림으로 대표되는 마켓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유에 어쨌든 투자자들은 배당의 지속과 성장에 끌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상반기에 ISA 개편이 윤곽이 잡히게 되면 국내 고배당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기술주와 나스닥이 까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코스피로 넘어와라. 테슬라 조금만 떨어지면 일론 머스크 학폭 터졌나요? 두 쫀쿠라도 만들어서 팔아라. 조금만 지지부진해도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모양새입니다. 나스닥은 지난 10년간 아주 뛰어난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연평균 19%, S&P 500은 연평균 15%, 코스피는 연평균 10%를 기록했죠. 물론 코스피는 지난 1년간의 성적이 말도 안 됐었죠. 연중에도 한 번씩 큰 폭으로 떨어지는 MDD나 2022년처럼 장기간 하락하는 기간을 버텨냈다면 나스닥은 큰 열매를 안겨주었습니다. 성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또는 관련된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일 것입니다. 배당 중심 투자를 이야기하는 저 역시 나스닥과 기술주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배당 중심 투자라는 게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장기 투자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주와 배당 ETF를 모아서 나 대신 일하는 배당 로봇을 만들고 배당의 안전마진과 함께 장기 투자하면서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적립식으로 연금 로봇을 만든다. ISA는 하이브리드 로봇으로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배당으로 가거나 나이가 젊고 현금 흐름이 괜찮다면 3년마다 연저펀으로 이동하는 성장을 선택한다. 세 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스닥은 절세 계좌에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물론 돈이 묶이는 단점과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나스닥을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면 연금 로봇으로 55세 이후 저율과세, 종목 교체 시 배당소득세 비과세의 파괴적인 장점, 건보료 방어, 매년 납입액의 13.2에서 16.5% 세액공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세액공제 받지 않는 하나의 계좌를 더 만들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투자 기록과 돈 이야기를 하면 얻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바뀌는 민심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소음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TF 수익률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어머니 아버지 안부까지 물어보는 상황을 몇 년간 지켜보고 있으면 한 번씩 현타가 오기까지 하죠. 돈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예민하게 하고 모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을까? 수익을 서로 비교하는 투자가 아닌 수익률, 시간, 현금 흐름을 모두 가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전체의 몇 %일까? 증시는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멀어져서 장기간 적립식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투자임을 더 확신하는 요즘입니다. 슈드는 이상한 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민심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ETF입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고 관심도도 높은 만큼 언급시 피로도 또한 높습니다. 요즘은 슈드의 민심이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요. 불과 이 겨울이 시작될 무렵쯤에도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던 ETF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민심이 어떻든 슈드라는 ETF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 시장의 소음에서 조금 멀어져서 꾸준히 살 수 있는 접근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슈드의 역할은 보급입니다. 전쟁은 보급에서 시작해서 보급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전쟁에서 대부분은 보급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의 작전편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장수는 적에게서 식량을 취하는 데 힘쓴다. 본국에서 식량을 실어 나르면 그 비용이 현지 가격의 20배에 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의 식량 한 종을 빼앗는 것은 아군의 식량 20종을 보급받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투자라는 전쟁에서 보급, 즉 재투자의 원천은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은 비용이 많이 들죠. 교육을 통한 몸의 가치도 올려야 하며 그 몸이 일할 기회도 잡아야 하고 시간을 팔아서 돈과 교환해야 하는 유한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기업을 소유하고 받는 배당은 그 동력이 무한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위대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면서 영업이익과 배당을 함께 올려가죠. 보급으로 쓰기에 노동소득이 오히려 효율은 떨어집니다. 일을 시작하는 나이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슈드는 적의 식량을 탈취하여 아군의 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100개의 기업에 분산하면서 보급 수레가 털릴 위험을 줄이고 매년 보급량이 자동으로 늘어나죠. 저 역시 그동안 슈드를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슈드에서만 매분기 100만원가량 보급을 받고 있고요. 2026년 기준 제 배당 로봇이 저에게 보급하는 금액의 목표는 연 2천만원입니다. 높은 수익률 추구와 오랜 투자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 즉 보급은 오랜 시간을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이고 보급에 의한 재투자와 시간이 결합하여 복리의 높은 수익률을 구현하게 하는 근간입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근로소득 외의 보급은 필수입니다. 배당소득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죠. 든든한 심리적 안전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와 같이 일하는 배당 로봇이 끊임없이 현금을 보급해주는 시스템을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슈드는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ETF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